2020 금융자산 포럼 2부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박범영 80만 카페, 이 텐인텐 주인장의 강연과 강연자들의 그룹 토크가 또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2부 강연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영 80만 카페 텐인텐 주인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단하셔요. 80만 명이면 제가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 화성시 인구가 83만 4천 명입니다. 예, 화성시의 인구와 지금 거의 비슷한 정도의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건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또 큰 카페를 운영하게 되신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짧게 좀 이따 소개드리겠지만은 제 나이부터 얘기 드리면 50살입니다. 71년생이고요. 저 비슷하게 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IMF 때 입사를 해가지고 98년도죠. 그다음에 99년도에 결혼했고, 그다음에 카페 만든 게 2001년도입니다. 아, 오래됐네요. 예, 지금 2020년이니까 이제 만으로 보면 20년 된 거죠. 예. 안타깝게도 이제 그 시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금융이 발달하기 전에 실물과 어쨌든 금융이 그래도 유사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빨리 은퇴하고 싶어서 텐인텐이라고 해서 맞벌이부 10년 15 카페를 만들었는데 이게 20년 지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쪽에 와서 관심을. 이제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해서 좀 안타깝지만은 또 어떻게 이게 현실이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자부감 갖고 20년대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20년을 한 직장을 다니기도 쉽지가 않은데 직장은 10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20년을 지금 그렇죠. 카페를 운영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신 건데, 자, 그래요. 오늘은 어떤 강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강의를. 어떤 찬물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제 저는 이제 자산이 이제 너무나 버블이 됐다고 이제 FRB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막 얘기하지만은 항상 경계를 좀 했으면 하는 약자들 입장에서 이게 떠나질 때 착 붙는 얘기를 좀 해줘야지. 그리고 실력 키워서 다음번에 기회 10년, 20년 뒤에 그 앞을 내다보는 투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혹시 통찰을 좀 줄 수 있으면은 짧은 시간에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준비하자라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은퇴했고 앞으로 또 이걸 보신 분들이 나머지 은퇴 때 내가 자산을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이제 시스템도 만들고 멋진 지구여행이라 표현하거든요. 삶을 잘 즐길 수 있는 분들이 좀이라도 있으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벌써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바로 박범영 주인장의 강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텐인텐 주인장 박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선 사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경제자연으로 카페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10년 동안 어떻게 해서 경제자연이 됐는지 그런 부분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 뒤에 부분은 우리나라 자산 구조로 봤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에서 혹시나 나중에 혹시 자산이 노후에 대비해서 잘 못 살 수 있는 부분에서 경계를 위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71년생이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든 지는 벌써 20년 됐습니다. 2001년도 만들어서 지금 20년 됐고요. 그 당시 회사 다녔을 때는 사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자산은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맞벌이해서 400만 원 정도의 월 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출퇴근해서 주에 한 7, 80시간 정도 일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는 은퇴를 한 건 11년 됐고요. 그래서 자산은 20억, 그다음에 월 현금으로만 한 2천 정도 흐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은 너무나 아파트 값이 제가 원래 살려고 했던 잠실헬스가 옛날에 주공 1단지가 1억 9천이었거든요. 2000년도 초반에. 근데 그게 최근에 보니까 22억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자산을 보면은 별거 아닌 숫자인데 중요한 거는 잠실헬스라는 20억짜리는 월세가 200만 원인데 2천만 원 소득이 되고 있는데 그거 부분에서 경제자유라는 건 결국 현금 흐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파트 위주의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20억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어쨌든 제 출발은 부자 되는 공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 부자 되는 공식이 별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는 상속 증여가 없는 한이라면은 둘이서 소득을 노동을 통해서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페 명이 맞벌이 부부 10년 10억이었는데 그 당시에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에선 자본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절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얘기했지만 소득 지출. 그다음에 이렇게 종잣돈이 마련되면 일단은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복리의 법칙과 투자의 법칙과 그다음 시스템 원리.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경제자이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부자 돼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절약한 겁니다. 일단은 옛날에 400이었으면 거의 250 이상을 저축하고 150만 쓰고서 1년에 3천, 4천씩 저축을 한 것이 지금 꽤 큰 자산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강조드리는 거는 요즘은 저축률이 제가 알기로는 5%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현금이 빚을 지고 이자를 내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한테 이제 자본을 형성시키라고 하는 거는 70% 저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절약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뺏기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산을 불려가지고 70% 저축해서 자산을 불린 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이제 주식도 했고 부동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냐면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오래 지킨다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많은 대가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평가된 걸 사서 오래 기다리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차 K비트라는 종목 가지고 8년 투자해서 22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사서 2013년에 팔은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건물 졌는데 또 하나는 이제 매매 투자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매년 수익률 20, 30%의 수익을 내서 계속 이제 6년, 7년 동안 한 게 이제 이것도 230% 정도 수익을 냈고요. 요번에 코로나19 때도 그전에는 못했지만 요번에도 WTI 투자를 해서 수익을 냈고 또 하면서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제가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아파트 대신에 저는 이제 건물을 졌습니다. 건물을 진 거는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소신은 아파트는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는 자산이고 자산이 시스템에 되려면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수익률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3%에서. 제가 건물 졌던 거는 땅을 4억에 사서 건축비 5억 들여서 거의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해서 지금 수익률이 거의 10% 정도 이제 나고 있는 거고요. 벌써 2010년도 완공됐으니까 벌써 매년 한 5, 6천 정도 계속 수익이 벌써 7, 8년째 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은퇴해가지고 경제자유로 살고 있고요. 재테크 이제 팁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시청하신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불안한 노후에 대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경제 자료 보니까는 발표된 자료 보니까는 평균 퇴직 연령은 우리나라가 50세고요. 국민연금 수령은 65세입니다. 그래서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는데 15년 동안 소득이 생기지 않는 구간이 생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대부분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이 평가인의 한국인의 발표 자료를 보면은 1경 3천조가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1경 3천조라 하면 우리가 GDP가 1.5조 달러에서 1,800 정도의 GDP인데 1경 3천조는 한 7.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해서 20조 달러 대비해서 부동산이 한 40조 달러, 2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7.8배 정도 되니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주식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다 보면은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1,800조 대비해서 80% 정도. 지금 미국이라는 시장은 지금 버블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정고점까지 와가지고 20조 달러인데 30조 달러까지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금 현재 현금 흐름은 없는데 대부분의 자산이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고요. 대출로 묶여 있고요. 대출은 제가 알기로는 1,600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대출 시장이.
그래서 그 대출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부동산 유지하고 있는데 제 얘기대로 안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버블이 많이 생겼냐 7.7배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장과 전 세계 1위의 성장 50년 동안 300배의 GDP가 늘어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단 GDP 성장이라는 건 뭐냐 월급이 옛날에는 50년 전에 3만 원이었는데 15,000원이었는데 50년 동안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일단 이렇게 소득이 많아진 상황에서 인구도 제가 71년생이 103만 명 태어났는데 현재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면 28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이렇게 7.7배 정도의 자산이 버블을 형성할 수 있는 기인한 거는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부동산을 실수요라고 하지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재 금융과 1600개의 대출 시장, 저금리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자산 버블이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최고의 수준의 자산 버블인데 이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제가 이제 경계해 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 정도의 GDP 대비 두세 배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7.7배니까 반토막 나야 되는데 그게 10년이 됐든 20년 됐든지 우리가 소득크랩에서 가서 그걸 믿고서 노후를 준비하면은 나중에 현금 흐름, 믿었던 자산은 여러분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게 이 내용인데 출생아 수가 저렇게 해서 지금은 자연 증가해서 지금은 역으로 지금 태어난 거는 28만 명인데 사망자는 한 28만 명 정도 돼서 올해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순으로 줄을 수 있는 이런 인구 구조가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GDP 성장률은 우리가 옛날 월급 오르려면 GDP가 올라와서 월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현재 GDP 성장률 자체는 7%에서 지금 2%까지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마이너스 0.6%, 1% 정도. 선진국 중에 제일 좋지만은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부동산 위주의 자산을 많이 가시게 분들은 어쨌든 축제에 있을 때 지금 좋을 때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를 대비하는 거는 일본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미래죠. 일본이 1인 가구가 20%였다가 지금 40%까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30% 정도 1인 가구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년 뒤에는 15년, 20년 뒤에는 제가 은퇴할 정도면은 일본처럼 40% 정도 1인 가구가 살 텐데 그때는 아파트 위주의 보라는 원룸이나 그런 쪽에 투자를 미리 해놓은 분들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보니까 지금 소득이 1인 가구들이 평균 소득이 보면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우리나라는 3만 불이고 일본은 4만 5천 불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200만 원 초반입니다. 대부분 1인 가구가. 그래서 월세를 보통 70, 80 정도를 주거비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대비하면은 20년 뒤에 대충 20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 포함해서 소득에서 보편적인 분들은 6, 70만 원 정도 월세를 내실 거고요. 왜 그러면 이제 전세 시장은 없어질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미리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 자산 너무 믿으시지 마시고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죠. 수익률이 5%짜리라도 그런 거를 똘똘한 한 채가 아파트 대신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은 분들이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팁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뭐냐면은 소득 크레파스에서 일단은 우리는 아파트 자산을 팔아서 자산이 있는 분들은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시스템 만들기에 포트폴리오가 일단 자산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일단은 자산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투자가 많이 하더라도 일단은 저는 아까 기본기처럼 제가 얘기했듯이 20년 동안 이렇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8% 수익을 내면은 5억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평균 연령 40이 60세 때 정도 5억 정도 현금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5억 가지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준비는 국민연금 100만 원 정도에 300만 원 부동산에서 월세 2개에서 150만 원, 그다음 주식에서 2억 운영해서 수익률 한 10% 정도에서 연에 한 1,800 정도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실력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다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지금 1% 수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에 보면 이렇게 5%, 8% 정도 수익을 낸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최근에도 보면은
WTI 최근에 이뤄진 일이 원유가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강의했을 때 예전부터 강조를 했는데 원유가 어쨌든 세일가스 대비해서 많이 떨어지더라 해도 마이너스라는 거는 너무 나았고 그래서 $10, $20면 싸다고 생각해서 최근에 그것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40까지 반등했습니다. 저는 이제 $40는 수익을 못 냈지만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30%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30, 40%.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5%, 10%가 커 보이지만은 준비된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자유인의 시스템에 대한 제 얘기처럼 안 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일단은 부동산에 지금 1경 3천조라는 숫자를 너무 믿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숫자가 이제 실제 돈 같지만은 실제 보면은 자산이 많아도 경제자유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인 거는 옛날에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2억 정도의 이자가 10%였기 때문에 월세로 보면은 연에 2천만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20억 정도 있어도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부동산 자산이나 현금이나 투자 수익률을 내지 못하는 분들은 되게 불안할 거고요. 없는 친구들은 또 젊은 친구들이죠. 노동해서 지금 자산 모으는 친구들한테는 이 자산이 너무 벽일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해서 1인 중과 흐름에서 일본을 봤을 때 준비해야 될 거는 일본의 케이스가 40%니까는 지금은 이미 30%까지 육박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거를 잘 통찰해 보면은 미래에는 아파트 수요보다는 현재는 이제 저는 투기 수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두 채, 세 채 법인을 만들어서 저는 실수요라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금융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요때 어쨌든 잘 준비하셔가지고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분들이 좀 현명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IMF나 서브프라임 때 느꼈겠지만 요번에 코로나19 때는 이제 원화 가치를 잘 지켰지만은 우리가 IMF 때는 800원이 2,000원까지 갔었고요. 환율이. 서브프라임 때는 1,000원이 1,7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투자할 때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기축통화에 대비해서 자산을 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했으면 합니다. 이거 들으신 분들은 1, 20년을 대비해서 달러 대비든지 위안화가 되면 위안화를 대비하든지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계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10년 뒤에는 미국 계좌 5억에다 국내 계좌 5억 정도가 지금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게 목표 수익률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현명하게 좀 시프트 하신 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은 붕괴될 수 있지만은 미국이 만드는 저 보편적인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게임. 그거는 잘 변하지 않으니까는 최근만 보더라도 가장 이상적이었던 거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서브프라임이 끝났을 때 그 당시에 버핏 지수로 보면은 6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50이니까 그때 샀으면 3배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요번에는 너무나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조언은 좀 기다렸다가 혹시나 버핏 지수가 100 미만으로 해서 GDP 대비 많이 떨어졌을 때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또 미국에 장기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선 이제 3번의 파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 파도는 IMF 때 저는 입사했기 때문에 돈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국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IMF 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업을 운영했던 많은 분들이 많은 레버러지 질렀다가 부채율이 800%까지 육박했던 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고요. 지금은 거꾸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쪽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데 이런 것도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서브프라임 때는 저도 10년간 투자 공부를 했지만 그 당시도 약간 내공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때는 은퇴하기 전이었고 그 당시도 주식에 많이 떨어졌을 때 사지는 못했습니다. 즐기지는 못했고. 근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에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이때는 지금 준비돼가지고 자산을 잘 지키고 있고요. 수익을 거꾸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공부하시고 투자하셔서 나중에 뺏기는 자산, 가짜 자산이 아니라 실질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믿었던 삶을 소중한 것들 잘 지키고 그래서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강의가 조금 독특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온 과정에서 실제로 투자를 해왔고 성공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좀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것 같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부럽네요, 일단. 그리고 경제적 자유인이라는 표현이 원래 있는 표현인가요, 기존에? 그렇죠. 어쨌든 경제 자유는 이코노미 프리덤이라고 해서 있는 이제 표현이에요? 그쵸. 근데 많이들 쓰는 것 같지는 않은 게 예, 맞습니다. 예, 경제적 자유인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말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경제적으로 자유인이 되려면 뭐 사실 강남에 빌딩 한 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대부분 그 생각입니다. 예. 근데 빌딩 한 채면 가능하죠. 왜 그러시? 강남 월세가 빌딩이면 예, 가능하죠. 월세가 되니까는 이제. 근데 아파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그게 어렵다. 20억, 30억이라도 뭐 도공렉스 30억짜리라도 자유인은 될 수 없죠. 왜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5%짜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30억 팔아서 예. 1,500 정도, 1억 5천 정도니까 월 한 1,200 정도 예. 현금으로 만들겠지만은 대부분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그렇게 수익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밖에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가진 분들도 되게 불안하시고요. 없는 사람도 이 벽이 또 너무나 두렵고. 진입장벽이 어렵고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기라고 그러죠. 절약하고 투자 실력 키워서 지금의 파도가 아니라 다음 파도를 기다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했는데 예. 잘 들렸으면 좋은데 그런 거.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이게 사실 말씀해 주신 측면이 예. 누구나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사실은 저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저도 강의하면서는 얘기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저축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산층이랑 중하위층은 어려워요. 왜 그러면 둘이 벌어도 300 미만을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통계청 자료 보면은 그런 분들이 암만 절약하고 기초생활비라고 그러는데 200만 원 드는데 저축 암만 알뜰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500만 원 정도가 이제 맞벌이 했을 때. 그렇죠. 맞벌이 뭐 보통 표현도 외벌이가 400이고 맞벌이가 6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라면 600만 원 버는 집이라면은 아까 저처럼 쫓아하시면은 그게 뭐 상위 한 20, 30% 되겠죠. 600 월소득이 되는 분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70% 저축을 하면은 이제 1년에 3, 4천 정도 모으고 그래 10년이면 3, 4억 되고 중요한 건 아파트 대비해서 너무 수익이 이게 그래 허무하잖아요. 아파트는 맞아요. 5억씩 오르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률이 틀리다는 걸 좀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냥. 다른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쵸. 그 영역과 이 영역을 인정을 그쵸. 하자. 아파트를 버신 분들은 잘 해서 현금으로 저축 대신에 아파트를 팔면은 그럼요. 그걸 남겨서 잘 투자하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출발한 친구들 어쨌든 절약을 강조하는 거 기본기를 예. 그리고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어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1%가 아니라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지금까지 했던 경험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잠시 뒤에 예. 토크에서도 또 좋은 말씀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0 금융자산 포럼 포스트 코로나 안전한 자산관리 해법을 주제로 세 가지 섹션의 강의를 지금 하나하나씩 들으셨습니다. 코로나가 세계 금융시장을 덮쳤는데 남다른 시각을 갖고 또 발품을 열심히 팔다 보면 악재 속에서도 호재를 만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순서로 오늘 수고해 주신 이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그룹 토크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2020 금융자산 포럼, 코로나 시대의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들을 점검해드리고요. 변화하고 있는 투자 지도에 따른 자산관리 전략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성공한 재테크는 어떤 것인가? 솔직한 성공 스토리까지도 저희가 함께 들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포럼에 함께 해주고 계신 강연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부터는 보다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포스트 코로나 안전한 자산관리 해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의견을 좀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세 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의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저희가 한 가지 질문 드릴 때마다 좀 다양하고요. 특색 있는 견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받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좀 내용을 추려봤는데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겪고 계신 국민 모두의 공통된 질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함께 들기도 합니다. 질문이 한 가지씩 공개되면 자, 여기 계신 전문가 분들께서는 생각하신 답변을 편안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포스트 코로나 금융투자의 위기다 혹은
기회다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모두가 힘든 지금 내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게 이거 진짜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아니면 지금이 최고야. 위기가 기회라잖아. 라고는 얘기들을 항상들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세 분 생각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김 의원님부터 먼저 좀 가볼까요? 뭐 어떤 시기든 간에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리스크 요소들을 많이 보는 측면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기회 요인보다는 위기 요인들이 훨씬 더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그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최근에 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 어마어마하죠. 예,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코로나 19가 터지고 팬데믹이 벌어진 이후에 예. 자산 가치들이 많이 하락돼 있는 네네. 상황에서 투자 기회들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뭐 이런 상황에서 투자 여건들은 많이 좋아졌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또 자산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주식들에 많이 투자를 하셨죠. 그런데 위기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코로나19는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또 이제 추가적인 감염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집단 감염 같은 것들이 생기면 6월 초에도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그 집단 감염이 생기고 미국이 예. 또 이게 줄어들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가도 좀 떨어지고 금리도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위기 요인 중에 하나는 아직 종식이 안 된 코로나19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그 소위 주름살들이 예.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사실 이런 위기 상황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거시 경제 쪽의 전문가시다 보니까 조금 이제 큰 측면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셨고요. 곽재혁 선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조금 그런 미시적으로 예,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굉장히 맞지 디테일하게. 않을까 네. 싶어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내 전체 자산의 어떤 확률적으로 놓고 볼 때는 분명히 위기가 더 많은 것으로 일단 느껴질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거기서 좀 디테일하게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는다면은 제가 모던에 강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삶의 트렌드, 생활의 트렌드가 이 위기 이후에 크게 한번 또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1990년도 이후에 이제 신경제가 사실상 도래되면서부터 예. 흔히 말하는 기존의 그 굴뚝산업들, 산업재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던 미국의 그 S&P 500에 포함된 굴뚝산업들이 사실 보면은 그 기업들은 이제 좀 사양 산업을 걷게 되고 맞아요. 있고 우리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마이크로소프트니 아마존. 애플이니 그렇죠. 아마존은 좀 그 이후의 얘기지만은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부각되게 된 거죠. 근데 걔들이 부각되면서 실제로 수백 프로 또는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의 트렌드 변화에 일단 올라탔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그 이후에 그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그 많이 풀린 그 달러 유동성 때문에 고유가가 왔고 예. 또 그 고유가에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우리나라 또 조선업들 이런 예. 것들이 또 호황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큰 틀의 변화에서 볼 때는 아까 그 언택트 산업이 결국은 이제 확산되고 여기에 대한 문화가 지금 더 저변이 깔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G 인프라라든지 그다음 언택트 관련된 인터넷주, 그다음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그 주식들, 그리고 이것들을 그 뒤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단순히 단기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의 한 중심에 있는 기업들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꾸준히 가지고 가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만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위기예요, 기회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위기가 총량적으로는 좀 더 커 보이지만은 그 속에서의 기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더 존재하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은 위기에서 얻을 수 있는 손실의 폭보다 더 클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두 분이 현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야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거시적이고 조금 미시적으로 재밌네요. 하나씩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이잖아요. 예, 박보명 주인장께서 그냥 실전이잖아요. 예,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실제 보면은 이제 개인으로 보면은 위기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힘들죠. 일단은 S&P 500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했기 때문에 아는데 3,400 고점 거의 해서 2,200까지 갔다가 그게 이제 항상 법비 지수 100까지 갔었거든요. 예. 다시 지금 3,300, 200이에요. 음.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중심이 없는 분들은 부동산 똑같고 우리나라는 또 부동산에 저금리 되니까는 또 오른다고 지펴지고 있고 예. 주식은 또 우리나라도 다 하고 근데 이럴 때만 부안해동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예. 그래서 저는 개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력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의 전략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그럼 위기라고 조금 저는 왜 그래? 준비가 안 된 분들이니까. 준비가 안 된 예. 분들은 무조건 네, 위기다. 어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그렇게 실력이 좋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음. 실력 좋은 분들은 이미 수익을 냈죠, 저처럼. 왜 그러면 코로나 때 떨어질 때 베이스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원칙이 없는 분들이 이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그래 아까 강조했던 다음 파도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힘을 응축하는 시기다. 그렇죠. 그 지수 기준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이제 기준을 만드니까는 IMF 때는 없었고 서브프라임 때는 실력 없었지. 요번에는 수익을 냈잖아요. 이제 왜 그래 기준이 뭐냐면 버핏 지수 기다렸잖아요. 비쌀 때 남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른다, 애플이 오른다 이런 하들을 안 사고 요번에는 2,200까지 올랐을 때는 보면 이거 싸졌네. 그러면 그때 준비했으면은 수익이 좋잖아요, 이런 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다들 너무나 미디어나 언론이나 전문가나 너무나 이제 약간 띄우듯이 얘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수익률 내는 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일단 절약하시는 것밖에 저는 그걸 강조드립니다. 예. 아니 김필규 의원께서 씩 웃으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공감을 좀 그래도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예, 뭐 어찌됐든 근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래서 또 이 판을 잘 읽으시는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무리한 투자에서 벌어질 수 있는 손실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사실은 어떤 시기든 위기와 기회는 공존을 합니다. 근데 위기도 기회로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된 자들만이 그것들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세 분께서 준비 안 됐을 때는 어떤 위기가 뭐 크건 작건 간에 위기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준비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좀 기다리자는 말씀. 기다리자. 예. 그 기다릴 것도. 줄도 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는 좋은 전략이다.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맞아요.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맞아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 그렇고. 미디어에서 사는 거 지금 참는 워낙에 SNS든지 모든 분위기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던 사람들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지 말라는 이 얘기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는 이분들은 대부분 봤을 때는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이거든요, 네. 진짜. 그런데 이 분위기에 와서 딱 보면 또 그게 옛날에 어쨌든 중국주 펀드 열풍이든지 비트코인 열풍이든지 뭐 다 그런 거니까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좋은 얘기, 저도 마찬가지 위기가 기회인데 대부분 그래도 한번 투자자들은 경계는 하자. 그쵸, 예, 경계는 하자. 예.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곽 의원님께서는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또 소통을 하시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주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관심 갖죠, 진짜로. 실제로 과거보다는 그 네. 주식 계좌 개설하신 분도 훨씬 많아지셨고 그리고 이게 급락 이후에 한 절반 정도 상승한 그 시점부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 이제는 1800, 실탄이 1900 포인트. 맞습니다. 실탄이 준비돼 있다. 지금 싸도 좋은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큰 트렌드에서 내가 그 몸을 맡기고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철저하게 쌀 때 들어가서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한다든지 그게 저게 아닌 상황에서 그냥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쳐져 있는 상황 같으면 저는 투자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도저도 아닌 상황에서 그냥 지금 좀 올라갔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도 해볼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거. 이제 이런 마인드는 제가 볼 때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이런 분 안 계셔요? 어제 샀는데 왜 안 올라요? 이런 분들 있지 않아요? 제가 하루까지는 아니고 한 달 정도까지 봤습니다. 한 달 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참 2017년도에 네. 장이 이렇게 또 불붙었던 적이 있었죠. 맞아요. 네, 네. 2,500까지 갔었던. 맞습니다.
분명히 한 달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역정을 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역정까지. 예. 아니 뭐 제가 좀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역정으로 들렸어요. 예. 아니 지금 당신이 그때 얘기해서 이렇게 가입했던 펀드가 아직까지 수익을 안 주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저 주변에 동기간에 수익을 내신 분들을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과거에는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예. 시기의 탓도 좀 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이렇게 저 횡적으로 종적으로만 비교하지 마시고 좀 횡적으로도 비교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비교 대상 어느 시점에 어떻게 산 사람들하고 보는지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재미있게 세 분과 함께 다르면서도 비슷한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나만의 금융자산 투자 비법은? 와,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가지고 가신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산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뭐 강연을 저희가 다 듣긴 했는데 본인만 알고 있는 투자 비법, 내 거야 이건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궁금해요.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실제로 하고 계실지 성공 사례를 좀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나만의 시크릿한 걸 떠나서 아 이건 조금 말하기 껄끄러운데 그래도 말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도 말해 주셔야 됩니다. 자, 박범영 주인장께서 먼저 할까요? 저는 뭐 계좌를 보여주는 게 낫죠. 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저는- 이제 방송 중에서는 근데 그렇죠. 계좌를 열 수가 없습니다. 예. 안 됩니다. 예, 왜 그러면 이제 LG전자 저는 가치 투자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평생 보면 3번의 가치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게 옛날 삼성카드 수익률 100%였고, 그 KBT라는 게 아까 보여줬던 220%였고, 요번에 LG전자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5천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시네요. 고저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 뭐냐면은 이게 매매 투자와 틀린 게 가치 투자 뭐냐면은 예. 저평가 시가총액이 10조밖에 안 되거든요. LG전자가. 삼성전자 330조고.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싸다고 생각해서 그런데도 어쨌든 기관 외국인들이 패대기 치니까 이제 예. 5만 원도 4만 원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30조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성공하면 제가 이제 자산이 지금 3억이 9억, 10억 되는 거죠. 이제. 늘어나고. 예, 그건 뭐 공개돼도 상관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가치 투자라는 보면은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렇고 가치가 뭐느냐. 아까 그러니까 애플이나 다른 거 있잖아. 아마존이나 투자하는 사람들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성장주는 투자는 안 해요. 이미 싼 거 있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래도 바이오주 같은 거 우리가 열풍이지만은 건들지 않습니다. 삼성 바이오가 왜 시가총액이 30조가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년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내 돈을 지키고 원칙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내가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예. 남들이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자기가 그 정도 소신 가질 수 있는 실력. 이번에 좀 어려운 투자를 해서 또 본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약간 어려워요. 빅스 지수라고 해서 그 공포 지수에다가, S&P, 예.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왜 보냐면 어쨌든 서브프라임 때 그걸 봤거든요. 빅스 지수가 40% 육박하고 그건 뭐냐면 위험 지수. 평상시는 대세 상승 가는데 빅스가 3, 40 가면은 위험한 신호고 그때 보면 이제 폭락했을 때 그럼 밑으로 가는 또 ETF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준이 없으니까는 대부분 이제 가치 투자를 얘기하죠. 좋은 분들은 대부분 쌀 때 그냥 무조건 미국 주식 사라라는 얘기는 떨어지들 2,000이 가도 다시 올라간다 이런 믿음인데 실제 보면은 장기 투자로 보면은 그런 시기에 한번 당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10%가 안 돼요. 근데 이 시기만 피하면 20%가 돼요. 15%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투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금융 공부라고 생각해요. 오늘 금융 포럼이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봐서는 무슨 특별하게 버블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 남들이 안 보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곽재혁 선임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있으세요? 예. 일단 저는 우리 박 대표님 말씀을 좀 듣고 보면은 예. 분명히 투자에도 그 투자를 잘하는 지수를 아주 타고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이 보면은 예.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탐욕을 느끼고 시장이 올라갈 때 공포를 느낀다.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외계인이 나를 따라하면 된다라는 식이었던. 예. 사실 보면 투자에서 0.01%의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예. 우리 박 대표님도 아까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박 대표님이 상당히 그 지수가 뛰어나신 분이다. 그건 공부만으로 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우리 일반인들께서 이렇게 접근하시는데 좀 필요한 내용들 약간 좀 눈높이를 낮춰서 아, 이거 필요해요. 예, 굉장히 좀 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예.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 지금 투자해도 될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지금 어떻게 팔아야 되나? 고민들은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실행으로 옮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부분들은 일단 저지르자.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일단 먼저 투자해라. 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팔아라. 예.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점진적으로 해보고 조금씩 그 투자의 근육이 붙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늘려가고 분할 매도를 통해서 줄여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일반인들이 제일 취하기 쉬운 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이제 결국은 성급하게 팔고 그다음 또 꼭지에 사고 이런 그 패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처음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물론 화끈하게 먹는 게 좋긴 좋죠. 하지만 너무 무리한 공격적인 것들, 변동성이 너무 큰 것들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끔 그 투자를 낚시하시듯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낚시할 때 고기를 물론 먹기 위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손맛 보려고 하지. 그러니까 투자가 손맛인 거예요. 내가 한 번에 훅 땡겼을 때 2배, 3배 먹었던 그 짜릿한 맛을 못 잊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종종 가끔 제가 뵙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처음에 투자를 배울 때 우리도 카지노에서 처음 돈 딴 분들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래요? 것처럼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실 때는 조금은 변동성이 좀 노멀하거나 좀 낮은 자산부터 해서 소액을 조금씩 하면서 내 근육을 붙여나가는 게 훨씬 더 투자의 체력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김필규 의원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난감한 표정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난감한 질문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예, 뭐 일단 저는 다양한 요인으로 지금 뭐 꽤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뭐 그러니까 뭐 정책도 그랬고 그 전에는 또 이제 제가 신용평가사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투자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결정적인 거는 경제권을 제가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얘기네요. 갑자기 모든 분들이 갑자기 BGM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슬픈 BGM. 예. 근데 이제 다만 또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 여러 투자 기관들에 또 제가 자문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좀 훈수를 두면서 몇 가지 투자와 관련되는 이슈들은 한번 좀 생각은 해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사전적인 검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요새 제가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대체 투자 같은 것들이 대체라고 해서 사실은 다 좋은 것들이 아니라 과거에 굉장히 다양한 실패들을 했던 케이스들이 또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전적인 준비가 특히 대체는 중요해요.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전적인 리스크를 점검하는 부분들 계속 또 리스크 얘기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투자에 있어서 이를테면 대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본 투자의 70%를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30%는 이제 드라이 파우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회가 있을 때 잡기 위한 소위 대체 투자의 드라이 파우더 같은 이런 유동성을 보유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질러 놓으시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기회가 있을 때 못 잡는 부분들은 결국은 유동성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에 앞서서 어느 정도 7대3 정도의 비율로 유동성 자산들을 보유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현장에서 훈수를 두셨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딱 정말 느껴졌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이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세 분과 함께 저도 빨려 들어와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진행자 입장이 아니라 마치 그냥 저도 한 명의 투자자가 된 것처럼 재밌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게 질문은 여기까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조금 남은 관계로 세 분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을 그냥 한 번씩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부터 먼저 갈까요? 예.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예, 오늘 아주 저는 즐거웠습니다. 예. 다만 들으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됐을까 하는 그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쓴 런투원이라는 걸 한번 번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안에 사실 번역을 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책이 펀더멘탈리스트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제목이 런투원인데 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부분. 예.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모르는 투자 안에 투자하는 것들만큼 바보짓이 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벌기 위해서는 배우고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감과 함께 결론까지 내주셨고요. 다음은 곽수성님 바로 들어볼까요?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일단. 예.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제 많은 대중분들 또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할 기회가 이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오늘 또 서울경제TV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가지고요. 저도 오늘 즐겁게 또 많은 분들하고 간만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만 결론 내자면은 투자는 신법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부터 출발하면은 나머지 교육, 공부는 아까 그 런투원 얘기하셨지만 그건 배우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그 배움을 넘어서서 내가 꼭 가져야 될 부분들, 심리적인 편견을 버리고 평정심을 찾는 것들, 이런 부분들 조금 마지막에 한번 강조드리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범영 주인장께서도 오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감회가 저는 이제 경제자인 데서 벌써 10년 살고 있고요. 부채감이 있어요,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10년째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요번에 이제 많이 이 사태에서 부동산이든지 주식이든지 많이 상실감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는. 중요한 거는 이때 흔들려서 아까 했지만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 소중하게 모은 절약해서 모은 돈이든지 어쨌든 그런 돈들을 정말로 이 시스템에서 함몰돼가지고 어떤 투자 잘하는 사람들 뺏어가겠죠. 저는 뺏긴다는 표현을 해요. 이때는 좀 잘 지키고 그래서 좋은 얘기보다는 이제 너무나 이제 상실감 느낀 사람이 많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에는 잘된 얘기만 나오지만 실제 보면은 배가 아프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배 아픈 게 아니라 금융과 실물이 분리된 거고 좋은 세상도 아니고 FRB도 그런 걸 다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걸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금융과 실물이 막 엄청나게 갈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을 강조드리고요. 절약하고 준비하시고 다음 파도에 꼭 편승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뒤에는 꼭 뺏기지 않고 잘 지켜서 멋진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세 분께서 또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면서 많은 분들이 표현을 좀 빌리자면 뺏기지 않도록 또 올바른 노후를 그리고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에 많은 기여를 좀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이제 남들보다 한 발 앞서는 안전한 금융자산 활용법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 금융자산 포럼 저희가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속담이긴 하고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말처럼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조언을 조금 더 귀 기울이다 보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귀한 호재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해봅니다. 궁금증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궁금한 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관한 2020 금융자산 포럼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